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6월 2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대단해요.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그리고는 찾습니다. 거래량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늘 여기 가격이 대단해요. 아니면 대단해요. 여기 아파트 거래량 많네요. 이런 식. 네. 그 긍정적인 부분 참, 대단합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등기 안 치는 실거래, 그거 다 사기야. 이거 1년 전쯤에 제가 많이 추적했었죠. 등기 정보 광장에 가면은 실거래가와 등기 정보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추적하고 만들어낸 이 영상 비공개로 돌렸죠. 왜 비공개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수인 간의 거래. 여기 나오나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때는 등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합니다. 소유도 기존 소유자들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오류가 있었죠. 서울에 지금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실거래가에는 떴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기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두산 리버더제니스 이거 엄청난 사기의 물결로 착각할 뻔했어요. 22년 8월 22일 영상, 이 영상은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거래가에는 버젓이 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산 리버더제니스 등기한 흔적이 없었어요. 네, 이때 큰 오류가 발생했었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15억이 넘어가고 20억 정도 되는 이 아파트들 웬만하면 공동 소유, 수인의 수인의 공유 물건일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실거래와 등기 일치하는 아파트. 아무튼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등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믿겠다. 등기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취소 비율이 보통 3에서 5% 정도 요거 나오더라. 요거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물론 이 가운데는 뭔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취소된 거래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옳지 않더라. 다만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6개월 내에 거래의 95%가 실거래 등기는 완료가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한 60% 정도 되고 3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30%, 그 이상이 되니까요. 95% 정도는 6개월 내로는 웬만하면 등기가 완료되더라. 요 정도 정보만 알았지 등기 하고 실거래 확인하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실거래 찍고 등기하는 데까지 이 시간차가 생각보다 길단 말입니다. 한 달 내로 실거래가는 한 달 내로 신고하라 그러는데 등기 신고하는 비율은 한 달 내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굉장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래 1개월 내로 신고해라. 등기 1개월 내로 해라. 근데 등기를 1개월 내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은 등기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로 기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매도 물량은 제법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목요일답지 않은 모습, 제법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3,500개. 전세 물량은 뭔가 하락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월세는 좀 주춤해지는 느낌 확실히 듭니다. 전세는 아직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17,000건, 19,000개에서 17,000개. 아직 임대 물량 많구나. 아직 전세 가격 보시면은 전세 가격 여전히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90건의 거래량, 오늘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이번 주에는 400건대 중후반대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2000건은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거래일수와 지난주 남은 거래일수 계산해보면 한 30건 정도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LH 물량으로 추정되는 58건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거래로는 2000건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직거래 비율도 나타났었죠. 어쨌든 그런 요소들도 늘상 이런 차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따지고 들지만 작년에 거래 굉장히 적었던 갈색선 22년에 12월달
거래량이 갑자기 뛰어오른다든지 이때도 LH의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우린 다 까먹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 많은 거래량 중에서 아주 소수의 거래량으로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5월의 거래량 2,000건이 넘어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평형 거래 5월달, 6월달에도 대형 평형 거래는 비싼 아파트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덜하죠. 5월달보다는 비싼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 덜한 느낌은 들어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우후 죽순 솟아나는 죽전 내거리 하락률이 거의 40% 가까이 되나요? 네,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옆에 분양이 많고 이런 곳들은 원래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신축에 만약에 69평, 70평이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사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40평만 조금 넘어가도 10억 가까이 하니까요. 일반인들이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엘리넷들 9억 조금 못 미치는 금액, 수성 알파 시티, 동아 IBC. CG는 왜 이래 힘을 못 써요? 중심부와 외곽 조금 갈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35% 정도 하락. 엘리넷들 7억 6천, 8억 9,800. 무엇이 진실인가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어요. 저 가운데도 직거래도 섞여있고 이렇겠죠. 나머지 35% 대단해요라고 하기에는 가격은 하락폭은 반등폭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나머지 황금동 신축 7억 전후의 거래 11,003정 신고가 대단해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가격은 7억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평형 25% 정도? 네, 20% 정도.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아직도 대형 평형 5월달 확실히 대형 평형 많으면서 건당 거래 대금을 바짝 뛰어 올렸던 그런 모습들로 기억될 것 같네요. 나머지 30% 정도 25% 우리는 요 가격대들도 좀 살펴보죠. 지금 가격 반등 제법 했구나. 4억대 아파트들 30% 거의 한 35% 이편한세상 대신 35% 인근에 있는 대신동 옆에 남산동 남산 롯데 7억 그 중반까지 입지도 비슷하고 별반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난다고 하니까 사실 전 납득이 잘 되지는 않네요. 자, 나머지 30% 정도 하락거래 이어지고요. 4억대 아파트, 3억대 아파트 보시면 여기 요 구간에 제법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30%. 네, 나머지도 35% 정도, 네, 30%,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3억대 아파트. 30%. 그래 대단해요라고 이야기하긴 계속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무슨 너의 아파트를 깎아 내려갖고 뭐 하겠습니까? 너의 아파트를 띄워서 뭐 하겠습니까? 정의 구현 이런 게 상관이 있습니까?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더 바랄 라인은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 월베 힐스테이트 평당 1,000만원 웬만한 지역들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들 물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국평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기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아파트들 조금 더 가격이 나오곤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 30% 이상 이 하락률 보십시오. 대단해요. 물론 일부 또 잘 나가는 이 상위권에 있는 이 비싼 아파트들은 상황이 조금 낮고 때로는 신고가가 나오곤 하지만 대다수 갈아타야 되는 물량들 아마 상당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도 많이 놓쳤을 거예요. 놓친 분도 많을 거예요. 1년 텀을 두고 2년 보유 3년 이내 매도인가요? 1, 2, 3? 이거 말한 지 하도 오래돼서 까먹는데 아무튼 일시 1가구 2주택도 찬스.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침체의 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 그런 비과세 혜택들은 거의 다 놓치게 될 것이고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그러면 엄청난 힘겨루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30% 이상 많이 빠집니다. 다사 이 편한. 처음에 영상 첫 화면에서 여러분은 별이 먼저 보이시나요? 고래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너머로 보이는 주꼭지구, 네, 아파트 단지가 먼저 보이시나요?
그 사진을 오늘 유심히 뚫어져라 보다가 문득 강창교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이게 정말 오래전에 갔을 때 상습 정체 구간 도로 왕복 4차선이었던가요? 왕복 4차선. 지금 왕복 한 14선 되나요? 10차선, 12차선 가까이 되나요? 와, 많이 변했다. 정말 도시는 한창 이제 뻗어나가고 커나갈 때 정말 위력을 더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되어버린 곳은 인기 있는 입지가 아닌 다음에는 가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많이 빠지죠. 이런 것들. 네. 웬만하면 30% 빠지는 그런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5월 달에 아마 5월 달, 4월 달, 5월 달이 대형 평형 고가 아파트 거래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2천건 거래 지금 살랑살랑 넘어가려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3억 미만, 3억 이상을 사는 사람이나 3억 미만을 사는 사람이나 뭐 맨날 6억, 7억, 8억 아파트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구 시민 절반은 3억 이상, 절반은 3억 이하. 그 정도 아파트에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달 독보적인 대형 평형 고가 아파트 거래가 있었던 달, 6월달은 그만큼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한동안 신월성 지역 잠잠했었는데요. 오늘 거래 가격 보시면은 다시 거래가 늘어나네. 한동안 주춤했다가 거래가 늘어나네. 수성구 그래 학군지 그래 좋다. 학군지 좋다 이거야. 학군지 좋아. 10억. 여기 학군지 아니야. 제2의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 4억. 야, 가성비? 가심비? 뭔가를 따지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편의 시선이나 이쪽은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물가도 이쪽 동네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막 20살을 조금 넘어가고 이러던 무렵에 막 드랑길 이런데 식당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보거나 이러면은 야, 강 건너편하고 이쪽 저기는 강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강동, 강서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야, 강동 쪽으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동 쪽으로는 야, 뭐 똑같은 걸 하나 시켜 먹어도 5,000원 만원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네, 쓸데없는 이야기 잠깐 더 붙여봤고요. 분양권 거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 51건. 전세 거래가 시원찮습니다. 전세 거래가 시원찮아요. 가격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 보시면은 여전히 한창 고점 대비, 물론 이런 신축이나 이렇게 대형 평형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이거 역전세 벗어날 수 없다. 대구의 아파트 한 거의 90% 가까이가 역전세 걸릴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용산 롯데캐슬 5억까지 갔던 가격, 전세 가격이 3억 5천으로 떨어졌다. 매매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죠. 전세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죠. 여기 좀 나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나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빠졌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은 조금 반등했는 것 같고, 이 격차가 커지면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 물론 돈다발 싸들고 가면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축의 전세 가격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 2억입니다. 2억. 인근의 평리 부르지오 2억. 2억이면 2억 조금만 넘어가면 웬만한 국평들 거의 다 가능한 이런 시장. 전월세 비율, 전세 비율 높아지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누가 빌라 전세 살면 안 돼. 오피스텔 전세 살면 안 돼. 전세 그 위험해. 라고 아무리 시그널을 줘도 사람들은 왜 자꾸 월세를 더 많이 선택할까요? 또다시 2차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월세를 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것일까요? 전세를 살면서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꼭 월세를 살면서 새로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전세를 살면서 내 전세는 그대로 있고 갭으로 들어가고 이런 방식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균 전세가는 하락하고 거래는 주춤하고, 네, 4억 이상 비중은 4% 정도 수준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월세 거래나 전세 거래나 비슷한 수준. 월세 거래가 한참 더 많아야 되는데 조금 찜찜합니다. 이것들이 쫙쫙 치고 올라가 줘야지 입주 물량들 해결된다고 말씀드려요. 그 근거는 인천이 월등한 월세 물량으로 2022년에 그 수많은 입주 물량들을 한번 쳐냈어요. 물론 23년 입주 물량도 많아서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구 23년 그리고 내년 24년까지 과연 얼마나 순조로운 흐름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시청 감사합니다.